현재 제가 언론중재위원이거든요. 8월 말로 이제 그만두는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과거에는 말씀대로 고등부장을 적어도 한 사람이 보통 됐었는데, 현 그 위원장은 고등부장을 못했습니다. 고등 판사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원을 하면서도 상당히 좀 불만스러웠던 것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에 중재법은요, 언론중재위원회가 주도가 돼서 했습니다. 정부 여당에 잘 보이기 위해서 현 위원장이 연임을 원해요. 제가 볼 때 나이가 70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원하는데, 저는 당연히 탈락됐겠죠. 근데 연임을 원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 언론중재법과 관련돼서 발제를 누가 시켰고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회의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이렇게 발제와 토론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발제를 하면 언론중재위원들 중에서는 찬성 토론자가 있고 반대 토론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공개해서 모집한 다음에 찬반을 다투도록 해야 될 터인데, 저는 다 찬성하는 사람들만 구성해서 입맛에 맞게 구성해서 정부 여당에게 안을 보낸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이 국민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국가 권력에 대한 통제 장치가 작동할 때 비로소 민주는 완성될 것입니다. 국가 권력에 대한 통제는 주로 언론이 담당하기에 언론은 민주주의의 초석이요 왕관이라고 합니다. 권력은 민주를 완성하는 언론에 대해 언제나 재갈을 물려왔습니다. 어떤 정치 체제가 민주인지 전체인지에 대한 판단은 표현의 자유의 보장 여부와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 체제를 성립시키고 유지시켜주는 불가결의 기본권입니다.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가능하게 하는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민주정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에 있어 미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으로 강하게 보장하는 반면, 대한민국 헌법 역시 언론에 대한 검열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헌법은 보장 방법의 차이가 있지만 양자 모두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은 헌법 정신을 생명과 같이 지키려 하지만 우리는 문장에 그치고 있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훈장으로 자랑하면서 자유와 권리를 짓밟는 태도는 눈을 뜨고 차마 더 이상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언론은 시간과 싸우기 때문에 일정한 오보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가 개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침해한 때에는 언론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시간과 싸운다고 개인의 인격이나 명예 침해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언론의 작은 실수나 우발적 실수가 있더라도 언론에 숨쉴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이런 류의 것을 가짜 뉴스로 치부하고 언론의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 언론은 위축되며 국민의 알 권리는 더불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허위 보도를 막는다는 명분과 달리 권력 비판 보도를 막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언론사에 징벌을 가면서 언론의 입증 책임까지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액 산정을 언론사의 매출액과 연동시키고 있는데 세계에 그 전례가 없습니다. 만일 비판적 보도에 대해 권력기관이 합세해서 줄줄이 징벌적 손해를 제기하면 언론사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결국 언론을 통제하여 국민의 입과 귀를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하도급 거래나 재정을 책임과 같이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현재 14개, 20개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는데 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 강화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제 영역에 적용되는 법률을 정신적 자유인 표현에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언론의 재갈을 물려 정부의 불리한 뉴스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달리 보이지 않습니다.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에 대한 우회적 검열이요 간접 검열이라고 할 것입니다. 언론 징벌법은 가짜 뉴스의 온상이라며 징벌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던 유튜브와
1인 미디어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가짜뉴스 규제는 사라지고 정상적인 언론을 탄압하려고 합니다. 대한민협 언론학회, 국제언론인협회, 세계신문협회가 반대하며 심지어 범여권인 정의당도 반대하는데 강행할 태도입니다. 눈앞에 뵈는 게 없어 보입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민주정부가 독재 정권보다 더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데 상상하기 어려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여당 셋, 야당 셋 동수로 구성하여 90일간 관련 조문의 문제점을 검토하라고 지난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야가 합의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위원회에서 여당 셋, 야당 셋을 선출해요. 합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90일 동안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해보다가 4명이 찬성을 하면 4명이 찬성하면 3분의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6명이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 법은 통과시켜도 좋겠다. 통과시키자. 그러면 바로 상임위원회로 다시 돌아와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해서 2012년에 이 안건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설명이 좀 힘들다 보니까 언론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은데 여3, 야3이란 말이죠. 그랬는데 다시 돌아갑니다. 이 경우 4명의 의원의 찬성을 얻으면 바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본 야3인 중 1위는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무늬만 야당이지 여당이라는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데 법상 야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 법치의 극치요 법치 농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히틀러도 수권법에 따라 법치 파괴를 했습니다. 제국의회가 수상이 법률을 만들 수 있는 법률, 소위 수권법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률은 국민의 대표인 의회만이 법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당시 히틀러 장악하에 있던 제국의회는요. 어떤 법률을 만드느냐. 히틀러가 법률을 만들 수 있다는 법률을 만들어 바칩니다. 조문 5개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히틀러는 뭐라고 강변하는가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좀 독재하는 거 아니다 말이죠. 법률에 따라 내가 지금 이 법률을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항변을 하는 것이 유명한 수권법입니다. 그래서 형식적 법치에는 하자가 없지만 실질적 법치 파괴였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연성 파시즘 정부라고 점잖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전 연성을 빼고 싶습니다. 언론을 통제하고 경호원을 누리면 자신의 안위가 지켜질 거로 생각하는데 글쎄 옳시다. 또 언론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데 모든 독재는 최후에는 언제나 언론을 탄압했고 그리고는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징벌 배상 책임의 부과는 민주에 대한 사망 선고와 같습니다. 검찰을 충견으로 만드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것을 언론 개혁이라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가짜 뉴스를 방지하려는 것이라 하지만 국가가 가짜 여부를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접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가짜 뉴스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매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절제를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도 가짜 뉴스가 난무하지만 왜 있냐는 이유는요. 거짓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실이 왜곡 또는 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각종의 언론 규제가 난무합니다. 대북전단 금지, 5.18 왜곡 금지, 4.3 왜곡 금지. 역시 국가가 왜곡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일종의 검열입니다. 국민의 입까지 틀어막으려 하는데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 보유국의 오늘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또 위안부 또 윤미향 보호법 그래서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왜곡 발언을 하지 마라. 하여튼 이 현 민주당 정부는 왜곡금지법을 꼭 어느 조문에다 다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정사상 초유의 입법 독재를 경험했습니다. 한다면 하는 국면이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민주당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야당도 정부도 법원도 감사원도 검찰도 모두 없습니다.
대통령이 5년차에 들어서니 대통령도 없어 보입니다. 오로지 입법 독재뿐입니다. 여차하면 법을 만들고 고치고 자기 입맛대로 하는 것입니다. 문정권은 자신이 위반한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함으로써 언론의 재갈을 물린 후 마지막 장애물인 교회를 폐쇄하면 문정권이 소망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 한번 마음껏 해보시기 바랍니다.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양심과 신앙을 탄압하면서 무사한 권력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정의는 늘 지각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결국에는 오고에 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국민만이 정의의 지각을 막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